안녕하세요, 채린이에요.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에피소드, 여러가지 사연,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두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일산에 사는 파이널 민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 중 집을 직접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전원주택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SNS를 보니 집을 지어 입주를 하셨던데요. 집을 지을 때 주의점, 준비사항 등과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한 지 지금 이제 4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2년 넘게 집을 짓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진짜 집 지을 때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인테리어 이런 집에 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제가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미리 챙겨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우선 땅 매입이 끝나셨으면 이제 집 설계, 건축이 이제 필요한데요. 건축 이것도 정말 설계사도 잘 만나야 되고 내 집,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분이 여기다 이거 할까요? 여기다 이거 하시죠? 이거 하나 넣으시죠? 그러면 하고 그걸 이렇게 선뜻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원주택은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팬트리나 창고를 더 넓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고요. 집을 지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골조라고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로 이제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작업에서도 시멘트가 일단 부어주고 벽이 올라가면 구조 변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물론 벽을 이렇게 세웠다가도 정말 여기는 방을 좀 넓혀야겠다, 아니면 이 거실이 이쪽 말고 이쪽에 문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비용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문 방향이라든지 또 어느 쪽에 창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필요하고요. 요즘엔 3D 작업으로 그 구해줘 홈즈 보면은 내 집이 어떻게 완성되고 출입문, 창문,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설계비도 저는 처음 해봤지만 저는 설계비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든 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설계비가 억 단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설계가 중요하고 건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또 지불하는 인테리어 못지않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때 미팅을 꼼꼼히 해서 설계사분한테 충분히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고 자녀가 있는지, 부모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두 부부만 사는지를, 또 밤에 많이 생활을 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구조라든지 여러 공간을 좀 나누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생활을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에 오니 노래를 부르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저희가 전원주택에 오면 하고 싶었던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좋고, 층간소음 이거 정말 너무 지금 사회적인 이슈고 문제가 되잖아요. 층간소음도 어느 정도 위에서 저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층간소음에서도 자유롭고, 특히 아이들이 어린 집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또 동물들 또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공간이고,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좋습니다. 장점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관리며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파이널미님, 버킷리스트 중 예쁜 집 짓는 거 응원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예쁜 집 응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되는 중년 남성인데요. 다이어트와 요요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 등 병행하며 나름대로 체중 감량도 많이 했지만 문제는 요요 현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점이 되는 게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셨고 유지어도로 지내셨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다이어트가 고민이신 50대. 젊었을 때랑
이제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저도 이거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 몸이 이제 느낀 건데요. 다이어트에 관련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50대이신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또 많이 쓰셨는데요. 일단은 신체적인 부분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소화 능력이 일단 떨어지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20대 때는 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50대는 고구마만 하나 먹어도 배가 또 나오고 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래서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소화기관 모든 것들이 또 떨어지는, 기능적인 부분에 떨어지는 것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나이 든 중년에는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직접 해보니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는 어떤 걸 먹고 무슨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덜 먹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 먹어서 살 빠졌어, 이렇게 하니까 살 빠졌어. 일단은 제가 본인이 스스로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저도 100일 동안 이제 한 4개월 가량을 매일 하루에 10분 운동하자라는 컨셉을 정했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하자 컨셉을 정하니까 안 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10분 운동하자 했는데 딱 10분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을 딱 정해서 나는 하루에 줄넘기 200개는 할 거야. 괜찮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운동을 막 몇 시간씩 하면 더 좋겠지만 하다 안 하다 보다 나는 하루에 최소 줄넘기 200개는 할 거야 라고, 아니면 계단 10층까지는 올라갈 거야. 뭐라도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먹는 그 일지를 적으시는 겁니다. 먹는 일지. 보통 이렇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러시는 분 보면 물만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살이 조금 잘 찌는 체질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드십니다. 지나가다가 떡 하나 집어먹고 요구르트 한 병 먹은 거는 본인이 그 먹은 거에서 땅콩 한 줌 먹은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보면 고구마 한 쪽, 방울토마토 5개, 뭐 닭가슴살, 야채 이렇게 한 접시에 놓고 먹는데 그 접시 양이 남들이 보면 그래도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칼로리부터 또 음식 양이, 섭취량이 줄었기 때문에 위가 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위 줄이기예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위를 좀 줄이는 거. 덜 먹으면 위는 당연히 줄겠지요. 그래서 위를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고, 그리고 꾸준한 음식 섭취,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좀 지혜롭게. 다이어트 하는데 꾸준한 음식 섭취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해서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하면 늘 소화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원활하게 운동해야 될 신진대사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축적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고구마밖에 안 먹었어. 그 다음날 또 굶었는데 몸무게 변화가 없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언제 음식이 섭취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들이 그 고구마 하나 먹은 걸 축적을 합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게 신체 리듬에. 그렇지만 꾸준하게 음식을 섭취하라는 말씀은 칼로리가 적은 음식들 있잖아요. 야채를 스틱 내서 좀 잘라놓고, 그래서 입이 좀 심심할 때는 콜라비, 당근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씹어주면 좀 잘게 잘라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에다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만 나 지금 먹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족감.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달콤한 당근, 콜라비, 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런 야채, 또 무도 요즘에는 또 겨울에는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또 무 괜찮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 괜찮고. 살찌신 분들도 특징이 똑같이 치킨을 2조각 먹었는데도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스. 그냥 치킨만 먹어도 되는 걸 소스를 꼭 듬뿍 찍어서 치킨무도 더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다 칼로리거든요. 굳이 안 드셔도 될 때는 치킨도 조금 이렇게 오븐에 구워진 치킨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을 갖다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좀 먹는다든지. 평상시에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요가 자꾸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먹는 거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잘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거든요. 저는 떡볶이는 포기 못해서
떡볶이 되게 좋아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 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밥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하는데 요요 없이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약을 먹기 전까지 이렇게 살 다시 안 찌고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식습관 먹을 때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때 칼로리 높은 이왕이면 10시 이전에는 소화기관도 또 50대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고쳐야 돼요. 나는 오늘 만약에 아침을 굶었어. 그리고 점심은 나 아침을 굶었으니까 점심을 좀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이렇게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 몸이 똑같아요. 그냥 요번에 만약에 1000칼로리를 먹었으면 그때도 1000칼로리 이렇게 1000칼로리 하고 이렇게 칼로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나 아까 점심도 안 먹고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그 한 끼가 보면은 그 하루 열량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을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이 음식이 계속 자주 들어오는 거면서 그 안에서 신진대사가 자꾸 움직여지 칼로리 소비가 되거든요. 운동하는 동안엔 제가 잠을 일찍 잤어요. 왜냐면 밤에, 특히 모든 기관들이 밤에, 저희가 자는 동안에도 이 내부 기관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그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밤에 그 리듬감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살이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약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 가장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볼 때는 한약 다이어트도 좋은데, 이 한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를 봐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살이 찌는데 두 번째 한약 먹을 때는 그거보다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것도 이제 약간 요요 현상의 부작용처럼 그래서 또 찾게 되지만 첫 번째 가졌던 효과만큼의 기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몸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뭐 좋은 거 요즘에 많이 는다고 해도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우선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는 처음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야, 오늘 우리 뷔페 가자.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는 나 언제부터 할 거야? 뭐 할 거야? 1일부터 할 거야. 그거보단 지금. 오늘 막 뷔페 가서 막 2000칼로리 먹고서 내일부터 딱 위가 벌써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차피 마음 먹었으면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을 조금 줄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하자 마음 먹으시고, 또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또 먹었다 안 먹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 3끼를 꾸준하게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대신 그래도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운동도 하시되 좀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이건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 건 위에 부담도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린TV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에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마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